구스타프 말러가 1902년에 쓴 교향곡 5번의 5개 악장 중에서 네 번째 악장 아다지에토입니다. 매우 탄미적이고 도취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악장은 1960년대 초반에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끄는 말러 붐이 유럽과 미국에서 불붙을 때부터 누구나 쉽게 빠져들게 되는 곡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특히 인기가 높아지는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971년 발표된 루치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베니스에서 죽다입니다. 토마스 만의 단편소설을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 한 예술가의 탄미적인 의식과 그것이 불러온 비극적인 파멸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표현해서 큰 주목을 받았죠. 그 감각적인 영상미에 큰 도움을 준 것이 배경음악으로 쓰인 바로 이 말러의 아다지에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기 3년 전에 당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형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시신은 뉴욕으로 옮겨져서 성 패트릭 대성당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번스타인이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 아다지에토를 연주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음악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추모하는 음악으로 널리 사용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는 TV 프로그램 배경음악이나 또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그 악단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을 추모하는 연주곡으로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추모의 음악으로 쓰이는 데 대해서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말러 연구자이자 아마추어 지휘자인 길버트 카플란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카플란은 본디 금융인이었는데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에 심취해서 자기의 재력으로 오케스트라를 섭외해서 세계 각지에서 이 곡을 지휘했고 말러 음악의 문헌 연구에도 몰두했습니다. 이 카플란은 생전에 말러와 절친했던 네덜란드 작곡가 빌럼 맹헬베르크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말러는 자기의 신부가 되는 여성 알마 마리아 신들러와 연애하던 시절에 알마에게 이 곡의 악보를 보냈다고 맹헬베르크는 얘기합니다. 알마는 이 악보를 보고 즉시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말러의 러브레터임을 알아차렸고 즉시 내게 오세요라는 회답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맹헬베르크는 알마와 말러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맹헬베르크는 이 밖에 말러가 알마를 위해서 썼다는 시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를 아다지에토의 선율에 맞춰 불러보면 그 시작부는 가사와 선율이 일치합니다.
이렇습니다. Wie ich dich liebe, du meine Sonne, ich kann mit Worten dir's nicht sagen, nur meine Sehnsucht. 요약하면 이 아다지에토는 사랑의 음악이지 죽음의 음악이 아니니까 장례식에서 쓰거나 애도의 장면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카플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음악인 아다지에토는 그동안 너무 느리게 연주됐다. 마치 장송음악처럼 연주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빨리 연주해야 한다. 그 증거로 그는 앞에서 말러의 러브레터 얘기를 소개한 그 맹헬베르흐도 이 곡을 훨씬 빠르게 연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일까요? 네, 그 맹헬베르흐의 지휘로 같은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훨씬 빠르게 들립니다. 숫자를 들어서 얘기하면 맨 처음에 들으신 두다멜의 지휘는 11분 5초, 11분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이 로버트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연주한 실황도 11분 6초,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연주는 이 곡 연주 중에서도 약간 느린 편입니다. 제가 가진 여러 연주들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 대략 9분 50초 정도, 10분이 약간 안 되는 길이가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맹헬베르크 연주는 7분 9초, 무려 1.5배 넘게 빠릅니다. 번스타인이 2박자를 가는 동안 맹헬베르크는 3박자를 가는 셈입니다. 그럼 말러 자신은 이 곡을 지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말러는 1911년에 음향기기가 제대로 생기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이 곡이 음반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러와 친했고 그와 교류했던 후배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말러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지휘자, 후배인 브루노 발터는 1962년에 뉴욕 필하모니를 지휘한 이 곡의 음반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연주 시간은 7분 36초입니다. 맹헬베르흐보다는 약간 길지만 역시 요즘 연주들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이제 분명한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말러의 아다지에토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보다 빨리 연주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이 곡은 사랑의 음악이므로 추모나 장례에 쓰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저는 이 두 번째 결론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사랑의 음악은 추모나 장례에는 쓸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러의 가곡인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다. Ich bin der Welt abhanden gekommen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곡은 말러가 교향곡 5번에 1년 전인 1901년에 쓴 곡으로 바로 아다지에토의 원형이 된다고 분석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뜻이 선율이 가만히 떠오르듯이 시작되는 시작 부분이나 반대로 저 멀리 깊이 가라앉듯이 꺼져가는 마지막 부분에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의 내용을 말하는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는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다.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는 어디 시골에서 혼자 지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사람 죽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시는 진짜로 죽은 사람의 이승 이후의 시각에서 표현한 시일까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혼자 나만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영역은 나의 사랑이고 바로 나의 노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다지에토의 기원이 되는 바로 이 노래는 죽음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노래입니다. 말러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시대는 인간의 여러 본능들, 특히 타나토스라고 말해지는 죽음의 본능과 에로스, 즉 사랑의 본능이 깊은 연관을 갖는다고 사람들이 해석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말러와 같이 빈에서 살았고 말러를 심리 상담도 하기도 했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런 정신적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인 만큼 똑같은 예술작품이 동시에 사랑과 죽음을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곡들을 쓰기 직전인 1901년 2월에 말러는 죽음의 문턱을 넘보고 왔습니다. 말하기 조금 못하지만 말러는 치질로 대량의 출혈이 생겼었죠. 말러를 담당했던 의사는 조금만 더 출혈이 계속됐으면 말러는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엿보고 온 말러에게는 이제 결혼으로 이어질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어진 죽음과 사랑이라는 거대한 심리적인 흐름을 말러는 한 곡에서 동시에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말러 아다지에토의 속도나 그와 관련된 논란이나 장송음악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동영상으로 말러 아다지에토의 애매모호함이라는 강연을 남겼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번스타인이 말한 애매모호함이란 화음의 진행이 뚜렷한 결말을 짓지 않고 계속 둥둥 부유하듯이 떠다닌다는 점을 말한 것이었지만 제게는 사랑과 죽음 사이에서 둥둥 떠다녔던 말러의 정신세계를 지적한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스타인보다 훨씬 빠르고 평균적인 연주보다도 전체가 1분 30초 정도 빠른 클라우디오 아바도 지휘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다시 한번 이 아다지에토를 들어보시겠습니다.